기득권이 어떤 식으로 손을 잡고 자기들만의 판을 키워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조경우의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이 선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설계를 해놓고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평에서 JTBC 주말극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다뤘었죠. 마지막 주에 그럭저럭 수습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떠난 시청자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전개는 실망스러웠어도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데스룸, 용두사미의 정석입니다. 앞으로 그 예로 오래도록 회자되지 않을까요? 출연자, 특히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의 처신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구조적인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를 실망시킨 잘 못 만든 예능이에요. 보통 리뷰를 준비할 때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는데요. 이번에는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제작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지 싶어서예요. 일부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12부작이 3회에 걸쳐서 공개됐고 그때마다 참가자들이 모여서 리뷰를 했어요. 궤도씨, 혜리씨 등 다양한 채널에 나갔고 감독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까지만 해도 반전이 있으려니 기대를 했는데 실은 그따위 결말이란 걸 감독과 출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울려서 신이 나서 웃고 떠들고 했던 거예요. 대중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불쾌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이 어떤 식으로 손을 잡고 자기들만의 판을 키워가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게임을 통해서 생활동과 감옥동으로 신분이 나뉘는데 감옥동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생활동으로 이동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이게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대기업 삼성과 사법부가 손을 잡은 구조 같다고 할까요? 만약에 제작진이 불합리한 현실을 조명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 불합리에 대해서 질문이라도 던졌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게임의, 이 프로그램의 규칙이 거짓말과 배신이 허용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독이 말하기를 정확한 워딩은 당신의 승리가 추악한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박수 쳐드리고 상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한 거짓과 배신이니까 책임도 니들이 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강조합니다. 당부를 해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거짓과 배신을 전략으로 삼으라고 부추깁니다. 정당화해요.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선거판도 아니고 엄연히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더 지니어스 때 은지원, 조유영 씨가 이두희 씨의 신분증을 숨긴 이후에 이런 류의 서바이벌에서 도둑질은 금기사항이 된 걸로 압니다. 포커페이스 차원의 서로 속고 속이기라면 또 모르겠지만 게임이 끝난 후 게임 밖에서의 거짓말은 금해하지 않나요? 첫 번째 마피아 게임에서 운 좋게 경찰과 도둑을 뽑은 네 사람, 정영규, 규현, 윤소희, 티노, 이들이 힘을 합해서 승리를 했고 우위를 점했습니다. 운도 따라줬고 전략도 괜찮았죠. 문제는 시작부터 선민 구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입시철이면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학교운을 보러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강남 아이들이 대체로 사주가 좋다나요? 태어난 환경이 좋으니까 초년운이 좋다는 거죠. 데스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부터 달랐어요. 감옥동에서는 매일 밤 데스매치가 열립니다. 목숨을 건 피말리는 승부가 몇 시간씩 이어지죠. 그걸 생활동 멤버들은 로마 귀족이 검투사들의 경기 보듯이 지켜봐요. 누가 탈락할지 예측도 하고 평가도 하고. 데스매치 후에 탈락자가 나오는데요. 감옥동에서 1등을 해도 생활동으로 가는 장치가 아예 없어요. 탈락만 있을 뿐. 한 번씩 섞어줘야 순환이 될 텐데 신분이 고정이 되는 바람에 생활동 연합, 즉 기득권들은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최현준 씨가 극적으로 히든 스테이지를 깨고 생활동으로 왔지만 이미 똘똘 뭉친 연합 안으로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양쪽 눈치만 살피면서 살기 위해 박쥐 같은 처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윤소희 씨는 놀랍도록 영민했어요.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하죠. 수학, 공간지각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윤소희 씨가 찾아낸 게 꽤 많습니다. 첫날 시계에 숨겨진 비밀은 규현 씨가 알아냈지만 퍼즐은 집단 지성으로 특히 소희 씨와 티노 씨가 활약해서 맞췄고, 하얀 방을 연 게 소희 씨와 현규 씨였는데 히든 스테이지는 현규 씨가 깼어요. 이후에 티노 씨는 탈락했지만 규현 씨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윤소희 씨가 규현 오빠는 감옥동에 가면 안 돼, 못 돌아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생활동 연합은 규현 씨를 보호했던 거예요. 윤소희 씨가 누구보다 똑똑하지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는 스타일이고 근성은 있지만 결단력이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정영규 씨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히든 스테이지 보상으로 받은 그 10개의 피스 덕이죠. 그런데 보상이 뭔지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상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피스 10개라는 사실을 윤소희 씨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정영규 씨를 싸고 돌았을까요? 정영규 씨는 자력으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감옥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가기 싫으면 그 즉시 피스를 쓰면 되는 건데요. 정영규 씨가 김아린 씨에게 피스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침 김아린 씨가 탈락을 하는 바람에 주지 않아도 됐어요. 참 이래저래 손해 한 번을 안 보더라고요. 첫 마피아 게임이 끝난 후에 이세돌 씨가 자신이 헷갈리게 했다면서 강지영 씨 대신에 감옥동에 가겠다고 나섰어요. 강지영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아마 강지영 씨가 감옥동에 그때 갔다면 좀 더 빨리 탈락했을지도 몰라요. 이세돌 씨가 평생 혼자서 게임을 해온 분이라서 여러모로 불리한 판이었어요. 또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이세돌 씨를 견제했고요. 이세돌 씨가 헬로윈 몬스터 게임에서 탈락을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는 숨겨진 룰에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감옥동으로 이동하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감옥동 히든 스테이지에 가장 먼저 도전을 했다가 탈락한 이승현 씨예요. 그 감옥동의 비밀 통로를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히든 스테이지가 기사의 여행일 것이라 예측을 하고는 이렇게 밤새도록 문제를 풀더라고요. 2022년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JTBC 아는 형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보고 싶네요. 가장 큰 수혜자는 손은유 씨라고 생각을 해요. 감옥동에서 매일 저녁 데스매치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게임을 소화해냈습니다. 저녁에는 딱딱한 빵과 우유, 아침에는 죽 한 그릇. 그럼에도 징징대지 않고 꿋꿋하더라고요. 사회성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변호사라는데 이번에 보여준 근성을 보면 누구라도 사건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상금은 놓쳤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제가 응원한 참가자였습니다. 김아린 씨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비밀 통로를 여는 열쇠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리고 2차례나 데스매치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피스 2개를 얻어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게임을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발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단 2시간만 TV 시청이 허용이 됐는데 1시간 반은 두뇌 플레이 프로그램을 보고 30분은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해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처음 선택했다는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메인 매치에 나설 때마다 빨간색 전투복을 입었죠. 자신만의 이미지 전략도 분명했어요. 제일 안쓰러웠던 탈락자는 저스틴 민 씨. 혼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을 텐데 이분도 생활동에 못 가보고 감옥동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감옥동이라는 게 각자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강지영 씨하고는 좀 심정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다행히. 리더 역할을 했던 티노 씨와 세븐아이 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다른 방송에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린 편인 박상현 씨하고 추 씨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서바이벌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종영 후에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이 선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설계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사회를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비난도 감수를 해야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면 이 프로그램도 뿌린 대로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어요?